2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1부에서는 트리컬과 오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여쭤봤다면 2부는 기획자 제이님한테 묻는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좋은 기획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글쎄요. 내가 좋은 기획자인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은 기획자라고 하면 결국은 좋은 기획자라는 말이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난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하도 좋은 기획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평가를 받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니즈를 맞춰주는 게 좋은 기획자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기획팀장이야. 기획팀장도 누구의 니즈를 맞춰야 되고요. 대표도 기획을 하려면 대표가 기획에 참여를 한다 치면 유저의 니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또는 기획팀장이지만 기획팀원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좋은 기획자다. 결국은 평가에 대한 걸로 좋은 기획자라는 결론이 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기획자라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내가 오늘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면 좋은 기획자일 거야. 니즈를 맞춰주는 거야. 그게 좋은 기획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과 내 생각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좋은 기획자지. 그러려고 야근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어쨌든 그 사람의 니즈를 좀 맞춰주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기획자라는 거. 추상적인 질문이니까 추상적으로 답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실무적인 실질적인 평가를 좋게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평가도 되게 이제 좋으시고 제이님 같은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떤 자기 개발을 하시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네요. 어떤 자기 개발 하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아까 게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이게 꼭 겸손 아니더라도 모르는 게 많다. 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처럼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학원에 가면 제 강의 문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강의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전보다 능숙해졌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능숙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었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평가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고민만 하고 끝내도 이상하고 아니야 난 지금 나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을 맡았어. 근데 난 오늘 10시까지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재미가 이 정도야. 그거 느껴질 때까지 해요, 전. 그게 그럼 12시건 새벽 4시건 그런 거 잘 몰라. 6시에 끝나면 6시 맞추고 갑니다. 가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6시 정시 잘 안 끝나더라고요. 내 예상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로 그렇더라고요. 강의도 그래서 제가 강의가 초반에 이론을 한 8주 정도 하는데 그때 3시간 강의지만 거의 4시간, 5시간 하거든요. 똑같아요. 학생들이 내가 만족할 만큼 이해할 때까지 해요. 그게 아니면 너무 찝찝해. 그래서 물론 제가 실력이 너무 좋고 너무 능숙하고 정말 일타 강사처럼 빡빡빡 하면 3시간 만에 끝내겠죠. 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 때까지 해야죠. 전 너무 단순하게 저도 능숙해지면 3시간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 학원 아르바이트분한테 죄송한데 맨날 저 때문에 늦게 가거든요. 저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맨날 아르바이트생이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면서 늦게 문 닫고 가는데 전 될 때까지 해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해도 뭐 기획자로서든 뭐 강사로서든 애쓴다 정도는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뭔가 과정에서 좀 내 편하자고 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할 거라서 저는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요청했을 때도 거절을 몇 번 한 게 찝찝하게 뭔가 하기 싫어요. 내 편하자고. 그래서 좀 평가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강의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말 제가 또 살면서 워커홀릭 한 세 손가락 안에 이 들어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일밖에 모르시는 분 중에 대표 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 워커홀릭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워커홀릭은 아닌데 사실 하기 싫고 저 놀고 싶거든요. 근데 놀려면 얘가 끝내야 되잖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잠깐 지나쳤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궁금해져 가지고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퇴근을 하면 집에서는 전 어떻게? 따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따로 많이 했죠. 집에서 예전에는 하루에 기획서 20장을 쓰고 잤어요. 저희 처음 만났던 그 시절에는 항상 그러고 잤어요. 한 4년 정도를
회사에서 보통 기획서를 그때는 A3 썼었죠. 저랑 같이 일할 때. 네. A3로 쓰면 회사에서 보통 10시간보다 많이 했으니까 한 10시간, 11시간 하면 한 9장 정도 써지더라고요. 9장, 10장 정도. 집에 가서 그만큼을 더 썼었어요. 매일. 근데 집에서 쓰면 회사만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는 이 룰에 맞춰서 쓰는 거고 집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말 빼고는 거의 다 쓰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스킬 자체는 더 채워도 되지만 뭐 내가 이랑 거리가 멀 수도 있으니까 채워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효율 좋은 거는 따로 자기 개발은 안 하는데 되게 짧게 생기는 호기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오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내가 문득 네이버 버튼을 눌렀어. 나는 이거 왜 눌렀지? 난 지하철 타고 왜 네이버 버튼을 눌렀을까? 이때 우리 게임 누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때 누르고 가지? 나는 무슨 기분으로 이걸 눌렀지? 이러면서 그런 걸 고민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다 나는 왜 이랬을까? 또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지하철 내려서 어떤 계단이 여기 있고 어떤 계단 저기 있는데 왜 우측으로 더 많이 이용하지? 나가는 길은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데도 왜 우측을 더 많이 이용하지? 그러면 대충 이렇게 훑어 봤을 때 레벨 디자인이 이래서 그런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선 유도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요. 문득 드는 호기심 같은 거를 다 해석하려고 해요. 신입 시절이나 취준하실 때 힘들었던 점이랑 그걸 극복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뭐 언제까지가 신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었다기보다 사실 저희 때는 산업화가 많이 안 됐던 시절이어서 게임 기획 직군이 조금 특이한 직군이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월급도 주네? 이거 너무 기뻤고 일단 그게 그냥 너무 기뻤고 힘들었을 때도 있죠. 힘들었을 때 뭐냐면 제가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직책을 빨리 단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모르는 게 많은데 직책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나는 솔직히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능숙히 못하니까 스스로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게 역량이 안 되는 걸 정말 되게끔 포장하는 게 성향도 그게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단순히 오늘 한 경기 뛰어서 오늘 시험 쳐서 운 좋게 더 맞으면 점수 높게 맞지 이게 아니고 어쨌든 짧더라도 1년, 2년 장기 레이스인데 짧아도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인데 사실 밑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사람에 대해서 다 보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이 짐을 던져야죠. 지금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지? 제가 원래 F였거든요. 지금도 F인데 일할 때가 T가 돼요. 극복이라기보다 그게 아니면 너무 내가 힘드니까 단념할 거와 선택할 거를 구분지었다라고 할까? 그게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극복이라기보단 좋은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지만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했다 정도가 현실적인 저의 발자취였던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평소에는 어떤 게임 즐겨 하시나요? 게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로 따지면 시뮬레이션 장르를 정말 좋아합니다. 건설 게임이라든지 농장 꾸미기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평온한 걸 좋아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데아 빌리언즈나 돈스타브처럼 막 긴장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시뮬레이션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액션 게임도 매우 좋아했고 지금도 철권을 합니다. 근데 반응이 2초 정도 늦어요. 머릿속은 이미 나가고 있는데 버튼이 늦어. 그리고 LOL은 딱 만으로 마음 때 다이아 달고 접어야지 하고 진짜 달고 접었고 그때 쉔 장인 예 그때 그냥 쉔으로 다이아 한번 찍고 접어야지 그래서 찍고 접었고 지금은 어떤 장르를 막 좋아한다기보다 호기심 가는 걸 하나씩 둘씩 해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사실 지금은 일이 돼버리는 장르가 너무 많아서 간단한 로직인데 재미를 구현한 게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위쳐나 젤다가 나오면 하긴 하죠. 그건 재밌으니까. 근데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소위 지금은 에너지를 작게 들면서 정말 재밌는 걸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기획의 도시마 밸런스 주말 기획 포트폴리오 맡고 계세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강의도 이만큼 맡으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힘든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죠. 저는 회사에 앉아 있을 때를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심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덜 소모하더라고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기본적으로 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원장님을 설득해야 되겠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를 어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잘하든 열심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대비로 부담감이 덜해요. 아마 기획자든 지망생이든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획자들보다 제가 회사에 앉아 있는 시간에 부담감이 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상상실 하면 Alt F4 팍 누를 때 저는 누르지 않아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제가 뭘 하든 회사가 좀 믿게 만드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딘 다닐 때도 기획팀장님이 내 옆자리가 아니었다가 내 옆자리 와서 오래 지냈었는데 자리적으로 제 일하는 걸 보더니 씨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건 신뢰를 준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20분 보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지. 왜냐면 기획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이런 신뢰를 주면 저도 편해지고 그 대상도 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고 노력해요. 당연히.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또 강의를 해도 심적으로 힘듦이 많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건 이제 지망생들이 또 여쭤본 질문인데요.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장르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게 약간 기획자로서의 재능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게임을 좋아해서 기획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잘 표현이 되고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 즐거워서 기획자가 됐어요. 즉 예를 들면 나는 전투를 좋아하는데 전투가 아니고 성장 콘텐츠를 맡았어. 전투를 하면 좋겠지만 성장 콘텐츠를 맡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장 콘텐츠를 맡았을 때 이 성장 콘텐츠를 하면서 전투에 기여되는 부분이 얼마고 이 전투는 또 얼마큼 이뻐질까? 의미 있어질까? 이 콘텐츠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부감은 사실 하나도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결국은 다 연결돼 있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편함을 하나 만들어도 그래도 이게 다른 게임의 우편함보다 더 잘 만들었네 또는 내 스스로가 더 의미 있게 만들었네 라고 그 생각하는 과정이 재밌고 실제 유저들이 그런 반응이 있다면 그냥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게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망생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나 파트는 여러분이 만들기 좋아하는 장르나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플레이하기 좋아하는 파트지, 장르고.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부가 되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저한테 다가가서 재미있게 느껴질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편리하게 느껴질까? 이거에 재밌어야지 장르나 어떤 파트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로스타크나 던파나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는 메이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시장이 일자리가 주다 보니까 나는 PC 게임을 좋아하는데 모바일 게임을 가기 싫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냐. 굉장히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저도 참 와닿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부가 잘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적어도 바다랑 친한 거 정도는 유사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를걸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랑 그 잘하는 일이랑 그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일도 뭔가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지망생들이 잡는 포인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 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을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원신 정도 있으려나? 어쨌든 많진 않습니다. 저도 인생 게임이 모바일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인생 게임 콘솔을 찍는 사람 꽤 많죠. 그럼 콘솔 게임을 여러분 매일 집에 가서 합니까? 매일 집에 가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높은 재미가 정말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크소울을 할 수 있죠.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지. 근데 다크소울 매일 하지 않죠. 딱 엔딩 보면 그 환기가 되고 릴렉스가 되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거예요. 걔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걔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극복했을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콘솔 게임을 새로 나왔을 때 해도 마음 먹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먹는 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시간적인 것도 있을 거고 왜냐면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먹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 먹지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죠. 유튜브를 본다든지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넷플릭스는 뭐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마음 먹고 펼쳐야 되겠지만 아까 콘솔 게임률을 50시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심리적 비용을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드는 건 대부분 대중성이 있는 걸 선택할 거예요. 시장이 대중성이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확률보다는 대중성을 기인한 뭔가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하드코어한 게 매니아층을 구현하겠지만 대중성 있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에도 매일매일 하드코어하게 콘솔 즐기는데 나는 매일매일 하드코어하게 뭘 하는데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PC 장르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 콘솔 장르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제 말에 나도 그렇지. 나도 그거 마음 잡고고
모바일이나 간단한 거 즐기지. 맨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하지. 하면 여러분도 사실상 생활에서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접근하는 거예요. 다만 매우 가끔 임팩트 있게 그런 걸 즐기는 거지. 시장은 그 논리대로 갑니다. 우리의 접근도에 따라서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갈 겁니다. 경력 기획자로 더 발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죠.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무대가 있어. 내가 운동선수야?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하면 우리 학교 대회 같은 거에서 막 순위를 다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지역 대회 같은 데 갈 거예요. 좀 더 잘하면 국가대표 하는 데로 가겠죠. 좀 더 잘하면 올림픽에서 경쟁을 하겠죠. 즉 그 무대라는 발판 같은 건데, 그럼 여기서 더 뛰어난 사람 어디서 만나냐면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는 거기서 평균이 되든 그 이하가 되겠죠. 좋은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내 평균치가 점점점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스스로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부족한 팀을 만나도 리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게 행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좋은 무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마다 시기는 다를 겁니다. 내가 한 4년 차 정도에 그걸 느꼈는데, 아, 나는 어느 회사도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근데 뭐 내가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그 당시로 보면 뽑을 수 있고 뭐가 있는데, 그래도 회사 정도 안에는 볼륨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스스로가? 그러려면 그거는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높은 환경으로 가세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어느 순간 되면 거기서 거기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되겠죠. 관련 학과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요. 기획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수학과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이라기보다 게임 자체가 종합 예술에 가깝죠. 음악도 필요하고 약간의 수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어휘 구사력도 필요하고 문서 작성 능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딱히 무슨 과가 도움이 덜 된다 더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봐요. 그냥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바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력이 없을 때 여러분을 증명할 방법이, 나 나름 똑똑합니다, 나 그래도 노력했어요, 뭐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레퍼런스 삼을 때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떤 맥락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표현이 가장 잘 되는 게 신입이면 학력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취향에 맞고 도움이 될 것 같네 하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꼭 게임학과를 가야 되고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왜냐면 게임학과 나오든 뭐 게임 개발을 팀 구성으로 해봤어 이런 사람들이 와도 처음에 이제 군대 이등병처럼 실제 현장에서 오면 다 소위 부족한 느낌을 충분히 풍기고 옵니다. 거기서 다시 배워야 돼요. 다만 그전 경험이 일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근데 꼭 그게 학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학습을 열심히 했다 정도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함의 기준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MMORPG와 수집형 RPG 말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이게 도전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북미나 저기 일본에서 나오는 콘솔류에서 트리플 S급 게임들 나오면 뭐 갓 오브 워나 젤다 야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나오면 아 그냥 저기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플레이를 하면서 와 퀄리티 봐, 이 디테일한 설정 봐, 뭐 이러면서 그냥 즐기기만 했었는데, 검은 신화 오복 나오고 나니까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은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안 하던 곳에서 그걸 하니까 나도 하나쯤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런 장르 처음인데 그렇지 않나요? 좀 불편할 수 있을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건 크게 정은 되진 않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한 번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정말 전 국민, 전 인류가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해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비건 게임 같은 유로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이런 류에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겠죠. 그런 두 개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커리어를 쌓으시는 동안, 회사를 다니는 동안 크게 영향을 받은 사건이나 본인의 그 성격 과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의 사건 이런 거보다 정말 기획을 할 때 하나하나 내가 관여를 다 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내가 처음에 설계한 어떤 바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다 해야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건 그냥 넘어갔어 해도 성공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민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쌓인 건데 내 말대로 한다고 성공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실패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즉 내가 아트분께 세모를 그려주세요 했는데 네모를 그려왔어. 과연 이건 중요한가? 예전에 저였으면 왜 세모를 안 그려줬어요? 세모를 그려주세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걸 크게 개의치 않는 게 과연 유저는 세모를 좋아하고 네모를 싫어할까? 또는 세모만이 답일까? 그럼 세모로 그렸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매출이 더 나오나? 아니면 동접이 더 많이 하지나? 아니면 신규입에 도움이 되나? 네모로 그리면 그게 안 되나? 라고 고민해 봤을 때 대부분이 그런 쪽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괜찮고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퀄리티가 좀 괜찮네 아닌데지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실질적 영향은 별로 있지 않는데 내가 세모로 했는데 왜 네모를 그렸지?를 소위 말하는 따지고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트가 네모로 처음에 제안을 했다면 그려왔다면 조안을 아트는 이 네모가 자신감 있어서 그려왔겠지. 그럼 이건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성공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건 동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또는 장기적인 컨텐츠에 뭐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지금은 그걸 접목시키고 쭉 하고 있는 상태죠. 옛날에는 그걸 하나하나 다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그 정도 깨달았죠. 현재 게임 업계에서 기획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기획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스킬셋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신입들은 이게 왜 재밌는지 잘 설명하고 문서 잘 쓰고 설명만 잘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옴이 꽤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게 아니고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주니어의 역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쉬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려우면 그 다음 거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캐릭터 무기 설정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게임의 전투를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기 설정하는 게 쉬워야 돼요. 무기 설정하는 게 쉬우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쉬워. 이 쉽다는 말은 시간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기를 100개 설정하면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근데 이걸 설정하는 게 쉬워야 내가 이걸 일주일 동안 설정하면서도 이 무기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른 고민이 더 큰 고민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걸 감당해내야지.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게임이 이래서 안 돼. 아니면 우리 게임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을 되게 쉽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게 있다면 이게 왜 어려울까를 고민하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쉬우려면 뭐가 있어? 당연하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돼. 우리 게임을 잘 파악한다? 우리 게임을 파악하는 거는 주니어로 따지면 신입으로 따지면 우리 기획팀장 잘 파악하는 거고 PD 잘 파악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이런 방향이고 나는 그 방향의 결대로 또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얹은 상태로 기획서를 완성해야 되는 거고 설정을 완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파악에서 위험 요소가 없느냐 더 발전된 요소가 없느냐 파악하려면 레퍼런스를 철저히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개발하기 좋은 환경인 게 레퍼런스가 너무 넘쳐나 너무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네. 우리 게임은 이 게임과 이게 다르니까 이쪽을 좀 더 살려야 되겠네. 또는 반대로 이 게임처럼 만들면 우리 게임에 이런 단점이 더 보이겠네. 이걸 어떻게든 가리거나 없애거나 해야 되겠네 하는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보충만 해도 충분히 좋은 계획이 나와요. 지금 하는 일을 쉽도록 만들면 그 다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편한 게 느껴지면 아마 여러분 상사나 동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역량이 올라가는 소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회사에 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하는 걸 허덕거리는데 누가 물어봐요? 지금 하는 일을 버거워 보이는데 우리 게임 다음 레이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걸 누가 얘기해 줘? 누가 물어봐요? 그 역량 자체를 실제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쉽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지금 게임 파악하는 거, 레퍼런스가 충분히 파악되는 거. 적당히 아는 게 아닙니다. 거의 박사갈 정도로 파악해야 돼요. 모르는 건 진짜 모르는 거고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이 정도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이 쉽도록 파악을 잘 해놓으세요. 뭐 빨리 큰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니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시니어라는 거는 기획이라는 게 기획서만 쓰는 게 기획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하는 일만 기획이 아닌 겁니다. 아까까지는 신입 주니어고 기획이랑 전체 일, 기획자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획서를 쓰는 일은 한마디로 기획자의 일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획자의 일이라는 거 이제 팀장하고 얘기하는 거,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또는 나보다 조금 더 주니어를 관리할 수도 있고 실제로 회사가 고정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선배나 후배나 그런 느낌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것까지 그런 게 전부 기획자의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나보다 후임이 나를 미워해, 싫어해, 불편해해. 근데 나는 기획서를 잘 써. 시니어는 이것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나는 시니어로서 기획자로서 어디가 부족한 거야. 다만 모든 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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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었으면 좋겠죠. 육각형이 다 100점이었으면 좋겠지. 다만 낙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획서는 좀 쓰고 진행도 좀 하고 그리고 후임들도 나를 좀 따르기도 하고 내가 컨트롤도 좀 하지만 기획 선배가 나를 좀 싫어해. 기획 선배랑 얘기할 때마다 아씨 이렇게 하고 뭐 끝나 회의가. 또 내가 하는 회의가 너무 길어져.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과하게 길어져. 과하게 사이가 틀어져. 이것도 낙제점일 정도로 거기를 못하는 거죠. 시니어는 기획자의 일은 기획서만 쓰고 다른 파트한테 넘기고만 하는 게 아닌 걸 알고 그것까지 해내는 게 이제 시니어죠. 그러면 시니어를 떠나서 뭔가를 더 부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일만 물어보는 게 아닐 거예요. 넌 우리 회사가 어땠으면 좋겠니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쉬워야 되고 신입이 했던 이해 잘 시키고 이런 거 뭐 당연히 안고 가는 거고 시니어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떤 기획자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이제 본인 질문 한마디로 뭔가 캐치해내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 되게 많은 면접을 보면서 잘한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면접 보는 지망생을 야, 얘 잘하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얘는 좀 괜찮네 뽑아야 되겠네라고 드는 거는 고민의 깊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나? 이 고민의 과정을 즐거워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게 돼요.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로스타크 이번 레이드 어땠어요? 물어보면 신나서 막 되게 설명하는 사람이 좋아요. 신나서 깊이 있게. 와, 그 보스 딱 내려칠 때 그 진동 느껴봤습니까? 그 진동이 와 전율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나온 보스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살에 와닿게 디테일하게 신나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와닿잖아요. 꼭 그 게임을 안 해봤더라도. 근데 그걸 신입 면접인데 너무 노련하게 설명하려고 해. 저희는 노련한 사람 뽑을 거면 신입을 안 뽑아요. 제가 그걸 신나서만 설명한다고 당연히 어떤 회사에서 나를 뽑지 않겠죠. 저에게 필요한 건 그런 프레시함이나 에너지틱함이 아니죠. 그런 에너지틱함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자꾸 노련한 척을 하려고 해. 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신입들, 너네들 다 노련해. 그럼 뭐겠어? 나는 와닿게 느꼈어. 너무 재밌게 했고 이 재미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달이 나도 여러분이 한 30초 설명하면 식을 거예요.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해봤고 플레이 유저로서가 아니고 더 고민해봤고 이건 왜 그 전 레이드보다 더 재밌지? 이 부분 때문이네. 이 부분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아서 그러네. 이 부분이 와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게임에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는 내가 이 게임을 진짜로 즐겼고 고민의 깊이까지 담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은 면접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틀리면 어때요? 틀린 걸 우기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설명을 와닿게 설명하고 있고 에너지 있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그냥 유저로서가 아니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 더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 이런 거 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 그리고 또 하나 면접 자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신입들이. 즉 나는 공격수고 면접 받는 사람이 수비수 포지션이야. 그러면 나도 좋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즉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거에 가깝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을 뽑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상황이 내가 공격을 하고 있고 수비하는데 급급해. 방어하는데 급급해. 그러면 나도 불편하지 이 자리가. 그럼 이 사람이 좀 괜찮아서 뽑기가 꺼려져요. 불편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격과 방어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게임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한다? 근데 마냥 즐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그냥 얘기를 한다? 정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면 나도 뽑기 싫어.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 편히 일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
기획자로서 일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기획을 더 잘하겠지. 웬만하면 뭐야. 그냥 더 잘해. 근데 여기서 더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기획자로서 업계의 흐름상 더 맞는 형태로 기획을 할 거예요. 그것뿐이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이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더 적합한 아이디어는 제가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막연히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더 잘 낼 수도 있죠. 즉 여러분은 처음 머릿속에 생각은 경력이 뭐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어떤 회사 대표가 됐든 내가 기획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획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고 표현이 미숙하고 즉 노련하지 않고 업계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고 이거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여러분 게임 보면서 욕 많이 하잖아요. 이 게임 내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겠다. 하지만 면접 자리에 오거나 하면 제 앞에 서보세요. 한번 서보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저일 때는 내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긴 하잖아. 근데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이 엄청 동반돼야 되는 거지. 애초에 나는 처음 단계부터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엄청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노력이 따라오는 거지. 노력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가고 있어. 자꾸 한 번에 이만큼 어떻게 잘 써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노력은 꾸준히 가는 거고요. 목표나 지향점이 엄청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기획은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세요. 아마 이건 기획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 인생에서 두세 번 정도는 매우 강하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적당선이 아니고. 다만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긴 하죠. 근데 지금 강요하지 않아요. 막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정말 하고 싶은 타임이 오면 인생에 한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매우 강력하게 푸시하는 시기를 만드세요. 그런 시기가 기획자를 하고 싶다고 선언했으면 준비하는 시기면 딱 맞겠죠.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